그 최근에 중국에서 로봇 올림픽이라는 게 열렸습니다. 또 로봇 전시회도 대대적으로 열렸고요. 또 미국에서는요, 테슬라가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죠. 이 로봇 시장이 얼마나 더 커질 것인가? 컨설팅 업체 맥킨지에 따르면요, 5년 뒤에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한 로봇 시장이 우리나라 돈 14조 원 가까이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네요. 세계 각국의 기술 경쟁 치열합니다. 우리는 또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같이 한번 배워보실까요?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한재권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과는 2주 전 주말에 중국에서 만났죠. 네, 길에서. 예, 로봇 박람회장에서. 네네. 저도 그거 취재를 갔었는데 교수님도 거기 뭐 어떻게 가신 겁니까? 저는 염탐하러 갔죠. 염탐. 네, 혼자 몰래 한번 보고 왔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또 로봇 기업의 CTO 최고 기술 책임자를 맡고 계시고요. 네.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을 교수님도 지금 개발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일까지 하게 됩니까? 어느 수준까지 와 있어요? 인간의 단순한 일들 있죠. 인간도 뭐 단순하게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단순하게 일하는 것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 그런 정도까지 갔습니다. 스스로요? 예, 이동도 스스로 하고 손 놀림, 팔 동작을 스스로 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예전에는 뭐 프로그래밍된 반복 작업이었다라면 지금은 임의로 그 어떤 일이 확 벌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뭐 조이스틱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리모컨으로 작동을 안 해도요? 예, 예. 이제는 그런 시대는 끝났죠. 한재권 박사님의 그 A로봇도 수준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저희가 또 화면으로 그 영상 보내드리는 게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네네네. 현대차가 투자한 그렇죠. 회사죠.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작업하는 영상을 또 하나 새로 올렸는데 혼자서 뭐 옆에 떨어진 거 네. 줍고 박스에 넣고 나르고 박스를 옆으로 치우면 다시 자기가 끌어다가 조작하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 수준. 일단은 로봇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항상 시간을 재요. 시간을 재요? 예. 저런 임무를 수행하는데 몇 초 걸리는가. 그리고 순간적으로 반응하는데 몇 초 뒤에 반응하는가. 이런 거로 기술력을 측정을 하거든요. 반응 속도까지요? 예. 그 반응 속도가 짧으면 짧을수록 굉장히 수준이 올라갔다. 근데 아틀라스 반응 속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인간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점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일의 강점은 예. 반응을 한다는 거거든요. 빠르게 반응한다. 예. 그래서 그 빠르게 반응을 함으로써 많은 일들을 해내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그 반응성이 얼마나 빠른가가 인간의 일을 얼마나 많이 비슷하게 하는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됩니다. 왜 순발력, 반사신경처럼요. 네, 뭐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뭐 물건 떨어지는데 옆에서 딱 주워주고 있고 그렇죠. 주인님이 이거 네. 떨어뜨리셨습니다 이러고 있고. 누가 옆에서 발 걸면은 오르륵 하면서 안 넘어지고. 그러니까 이족보행으로 걸어가는데 네네네. 옆에 발 걸리면 넘어지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자세를 바로 고쳐잡는. 네. 그런데 이게 일까지 하면은 일도 왜 우리가 반복 작업하면서 항상 정확하게 100% 성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 물건 나르다 뭐 떨어뜨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랬을 때 반응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반응 속도와 그 작업하는 시간까지 재면서 로봇이 성장하는 속도를 또 보는 거네요. 네. 이야, 대단합니다. 또 최근에 그 한 2주 전에 중국에서 가셨던 그 세계 로봇 대회, 네네. 로봇 전시회 WRC라고도 하던데 네. 거기 현장을 직접 보셨잖아요. 네네. 좀 어떤 감정을 느끼셨어요? 일단 첫 감정은 작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작년에도 헉 했거든요. 예. 올해도 가서 또 헉 했어요. 다른 종류로. 그래서 일단 규모를 보면 우와 진짜 많다 크다에 일단 위압감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들춰보는 게 필요한데 첫 장면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이야 더 많아졌다. 너무 많다. 그리고 완성도를 보는데 완성도가 1년 동안 2024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구나. 이런 걸 그 느꼈습니다. 1년 사이에요. 네. 그 완성도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네. 하드웨어적인 기계적인 완성도 그리고 프로그래밍 완성도 또는 AI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내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는데 1년간 상당히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걸 좀 느꼈죠. 저도 거기를 다녀왔습니다만
저는 그 표현을 저도 모르게 많이 쓰게 됐더라고요. 무서울 정도다. 아, 네네. 예, 그래서 그 영상도 많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거기서 보니까 한 200여 개의 로봇 기업이 참가했다 하더라고요. 네.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이족 보행 네. 팔다리가 다 달려있는 로봇을 만드는 중국 기업만 50여 개사라고 하고 네, 저도 그렇게 세봤습니다. 놀라운 정도인데 그 중에서 한재권 박사님이 보시기에 가장 눈길 가는 로봇이 있다면 어떤 거였습니까? 글쎄요, 많은 분들은 그 잘 관심을 안 가져 주시던데 네. 저는 그 바퀴 달린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세미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아 오히려 막 뛰고 막 네. 이런 로봇보다 예, 예. 바퀴 달린 형태의 세미 휴머노이드 로봇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가 여기를 좀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돈을 버는 거거든요. 로봇을 만드는데 지금까지 돈이 들었다면 네네네. 이제는 그 로봇이 얼마나 돈을 벌어들이는가에 대한 시선으로 2025년에 바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받고 있어요. 벌써 예. 그러면 이제 야, 얼마나 ROI를 내는가. 투자 대비 수익 네네. 그래서 그 ROI를 좋게 만드는 어떤 플랫폼이 뭔가를 봤을 때 바퀴 달린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래도 경쟁력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중국에 가서 그러면은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바퀴 달린 형태가 얼마나 있지라고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퀴 달린 휴머노이드라는 게 그러니까 무릎도 있고 골반도 있고 다 있는데 발바닥만 바퀴인 그런 형태도 있었고요. 네, 발목부터 바퀴 아니면은 허리 이하로부터 그냥 쭉 바퀴인 형태도 있고 예. 전략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형태의 바퀴 달린 휴머노이드가 있는가도 봤고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데모를 중시하고 있는가. 그리고 데모를 보여주잖아요. 전시회에서는 무슨 행동을 하면서 이거 보세요라고 실제 하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예를 들어서 네, 그게 이제 전략이거든요. 아, 저 회사는 어떤 전략을 쓰고 있구나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어떠한 데모를 하는가. 근데 되게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두 발로 걸어 다니는 로봇보다 네. 바퀴까지 접목한 휴머노이드에 그 집중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이제 돈을 적게 들이면서 로봇을 만들고 그리고 그 로봇이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요 측면에서 보면 바퀴 달린 실용성 게 측면에서 바퀴 달린 게 실용성 측면에서 최적화되어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성비도 그렇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공장 같은 곳은 바닥이 평평하니까 네, 네, 네. 걸어 다니는 것보다 그냥 바퀴로 쭉 타고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네, 이동 효율이 높죠. 그 COT라고 부르는데 코스트 오브 트랜스포테이션. 그 이동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이런 걸 좀 따져봅니다. 그런데 에너지도 그렇고. 예, 저희 A 로봇 같은 경우는 이족 보행도 해요. 예. 중국 기업들도 바퀴 달린 휴머노이드 로봇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이족 보행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족 보행은 뭐 쓸모가 없는 거냐, 두 다리로 걷는 게 쓸모가 없는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 다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쓰임이 다르다. 아, 그래서 이족 보행은 다 좀 필요한데. 험한 곳을 가는데 아주 좋습니다. 특히 뭐 조선 단차가 있고. 네, 뭐 어떤 험한 작업 현장, 인간이 하기에 좀 위험한 작업 현장들 이런 데는 위족 보행이 갈 수밖에 없는 데가 많아요. 네. 그건 그것대로 가면서 지금 현재는 바퀴 달린 게 바닥이 평평한 공장에서 쓰이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보니까 왜 사족 보행 로봇, 이른바 로봇 개라고도 하는 거, 네. 거기에다도 바퀴를 이제 많이 붙이더라고요. 네, 그런 회사들이 좀 있죠. 그거 역시 그 이동의 효율을 네, 네. 따지는 거고. 네. 그런데 뭐 주목은 받았어요. 바퀴 달린 사족 보행 예. 로봇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시장을 못 찾고 있는 모습도 좀 보입니다. 아, 그걸 이제 어디에다 쓸 것이냐. 네, 네. 쓰임새가 이제 지금 중요한 시대가 됐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레이더나 카메라 같은 거 달라서 뭐 그 공장을 이제 감시한다라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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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면 철제 경비를 대신 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네, 네. 나중에는 거기에다가 총만 달면 군사 로봇이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아니라 과거 얘기죠. 과거예요? 이미 그런 일은 그쵸. 벌어지고 그래서 있습니다. 로봇계라고 하는 그 등에다가 총을 달고 실제로 뭐 발사하는 것도 시연 많이 나오고 뭐 화염 방사기 단 로봇계도 나오고 참 이게 왜 얘기하다 보면 무섭다는 생각이 저는 들까요? 네, 좀 무섭죠. 그거 어떻게 써야 될지가 중요한데 그 논의도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이제 뒷부분에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가격이 이제 저렴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그렇죠. 군사용으로 쓰는 것도 현재 혹은 과거가 되고 있고
점점 더 빠르게 진화하고 이제는 로봇을 통해서 돈을 버는 시대로 네. 가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가격이 이게 싸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많이 내려왔죠. 특히 중국산. 예,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최대 강점은 가격이 싸다이죠. 얼마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뭐 지금 자극적으로 접하는 가격은 800만 원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걸어다니고 뛰고 막 덤블링하는 로봇이 800만 원. 네네. 근데 이제 좀 들춰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옵션. 예, 그런데 공격적인 마케팅 숫자가 필요하니까 그 800만 원이라는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헉 하면서 뇌리에 확 박히죠. 근데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런데 그렇게 저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으로 보면은 한 1억 원 안쪽이라고 보시는 게 현실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제대로 된 휴머노이드 로봇. 네네. 어떤 옵션을 갖춘. 네네. 거기에 그럼 인공지능도 들어간 모델이 1억입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게 참 중국 기업들은 어떤 건 800만 원짜리 모델, 어떤 건 2천만 원짜리 모델 막 이렇게 내놓고 있고 네네. 이미 중국 국민들이 그걸 또 많이 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라기보다는 우선은 기업들이 테스트 용도로 좀 사는 거겠죠. 연구자들이 많이 사요. 연구자들. 네, 아직까지는 예. 그 사서 얘를 가지고 뜯어보려고. 뭐 저는 이제 뜯어보는 용도고 얘를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 왜냐하면은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 특히 AI 하시는 분들은 뭐 하드웨어 만드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인공지능 개발하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피지컬 AI로 넘어오면서 물리적인 AI, 즉 로봇에 탑재하는 AI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싸게 만들어진 휴머노이드를 사서 연구하시는 게 좋죠. 그러다 보니 연구용으로 많이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연구 기관에서 혹은 기업이 테스트 용도로 스터디 용도로 사는 것들. 아까 그 로봇의 바퀴, 발 이야기를 했는데 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이번에 그 중국에서 로봇 박람회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특히 손 부분입니다. 네, 회사도 많아졌죠. 네. 그러니까 손 관절로 이렇게 얼마나 자유롭게 움직이느냐뿐만 아니라 네, 센서를 달아가지고 그렇죠. 압력도 느끼고 온도도 느끼고 손끝으로 뭘 집어서 이게 어떤 물체냐. 문양을 갖고 있는지까지 이제 느낀다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 기술력은 어떻게 보셨어요? 결국 이제 센서 기술이죠. 예. 그리고 손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팔다리보다 더 어려운 곳이 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인간의 사지 끝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처음에는 몸체부터 시작해서 팔, 다리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레벨은 손과 발이죠. 디테일하게. 네, 점점 끝으로 사지의 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지의 끝이라고 하니까 표현이 네 개의 가지의 끝으로. 그래서 손을 지금 누가 더 잘 만드느냐 기술적으로 잘 만드느냐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제 그 손끝의 감각까지. 네, 그래서 일은 손이 하잖아요. 예. 대부분의 일은 손이 하기 때문에 손을 얼마나 잘 만드는가가 인간의 일을 어느 레벨까지 수행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중국 기업들 중에서 손만 만드는 기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모든 거 다 잘하기는 어렵고 그렇죠. 아무리 큰 로봇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그들이 나중에 예전에 많이 썼던 표현인데 합체할 네, 수 있는 겁니까? 합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자동차 생각을 해보세요. 네. 자동차도 보면 변속기만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 타이어만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 그렇죠. 이런 게 있잖아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국가 산업적으로 장점 중에 하나가 파급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 하나 회사가 아니라 그 휴머노이드를 만들기 위한 수많은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들. 그러니까 기업들이 많이 필요하죠. 제조업의 장점이 그렇게 생태계를 크게 가져갈 수 있다.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큰 섹터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특히 이제 자동차 산업이 고용 유발 계수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협력사들이 많이 필요한 게 이제 네. 부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로봇도 사실은 그런 비슷한 거네요. 비슷합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은 부품의 개수가 더 많거든요. 뭐 서빙 로봇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눈, 카메라도 필요하고 센서도 필요하고 손가락도 필요하고 뭐 별별 게 다 등등등. 필요해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특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걸 만들어서 축구를 시키기도 하고 마라톤, 막 달리기 시합을 열기도 하고 격투기 같은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이런 이벤트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개발자 측면에서 보면 저도 이제 개발자니까 저도 축구 대회를 매년 출전을 하긴 합니다. 저희 팀이. 그러니까 로봇 축구. 예, 로봇 네. 축구. 너무나 좋은 툴이에요. 로봇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에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기에 스포츠만큼 좋은 도구가 없어요. 그 어떤 움직임을 구현하는 측면에서. 네, 움직임도 구현하고 그리고 그 스포츠가 AI로 돌아가거든요. 아, 그 인간의 개입 없이. 옆에서 리모컨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그런 대회가 있고 대회를 보면 이제 수준이 있는데 리모컨으로 하는 대회는 수준이 낮은 대회예요. 그런데 AI로 인간의 개입 없이 하는 대회들 수준 높은 대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로봇이 공도 파악하고 상대방 위치도 파악하고 골대도 파악을 해서요. 예. 그런 식으로 인간의 개입 없이 하는 수준 높은 대회들은 개발자들에게 있어서는 로봇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말 좋은 툴입니다. 특히 유튜브에 영상 하나 올리는 거는 네. 편집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100번 시도해서 한 번 성공하면 그것만 올리고. 네, 그것만 올릴 수 있죠. 하지만 대회는 그렇지 않아요. 대회는 상대가 있는 그런 게임이라서 상대보다 조금이라도 못하면 지는 거예요. 그건 실시간으로 항상 벌어지죠. 그러니까 진짜예요. 진짜 기술이에요. 진짜 시합이네요, 시합. 네, 그래서 인간도 스포츠를 통해서 자신의 그 근력이라든가 판단력이라든가 이걸 높이는 수단으로 쓸 수 있듯이 로봇도 경기를 통해서 굉장히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진짜 기술. 그런 게 이제 개발자의 측면이고, 근데 중국을 보면서 좀 느낀 건데 우리나라의 옛날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좀 들었어요. 뭐냐면 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막 보여주기, 퍼포먼스 네네네. 이런 거 중요시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획자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개발자 측면 말고 기획자 측면에서 볼게요. 나는 이제 로봇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이걸 어떻게 그러면 잘 알릴 수 있을까? 그렇죠. 알려야죠, 사실. 특히 정부가 관이 주도하면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어해요. 그죠. 예산을 또 쓴 만큼. 예, 우리 잘 썼죠, 잘했죠, 뭐 이런 거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도 한때 그랬어요. 그래서 뭐 로봇 댄스 대회, 뭐 축구 대회 많았어요. 그 모습을 좀 보여줘요. 그리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관이, 특히 공산당이 이게 다 키워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미국보다 잘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런 올림픽을 하는 거죠. 미국은 안 하지만 중국은 합니다. 우리 이렇게 뛰어난 로봇들이 이렇게 많아요. 라고 선전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측면도 좀 보이는 걸로 보이고 있고, 그래서 개발자 측면 그리고 기획자 측면에서 스포츠는 굉장히 좋은 도구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 기술의 수준도 올라가는 거고요. 이번에 그 로봇 축구 대회에서 나온 그 휴머노이드 공차는 로봇들 보니까 쓰러지거나 아니면 쓰러지면 못 일어나면 저 사람이 끌고 나가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마치 축구 선수 들것에 실려 나가듯이 야 치열하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도 재밌는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거기 나온 팀들이 저희 경쟁자들이에요. 그래갖고 그쵸. 작년에는 그 팀과 축구 경기를 해봤어요. 예. 로봇컵이라는 세계 최대 로봇 대회에서 저희가 5대1로 격파를 한 팀들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수준이 올해 딱 보고 올해 붙으면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 또 도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에 그 경기가 대한민국에서 열립니다. 인천에서. 로봇컵이 네. 로봇 축구 대회가 네, 세계 최대의 경기고요. 여기는 자존심을 건 한 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A 로봇과 그 중국의 대표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실제 제 축구 경기만큼이나 이제 점점 더 뜨거워지겠네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기술 수준이 올라올수록. 네, 국가의 자존심을 걸고 하는 거죠. 이거 내년에 로봇컵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것도 뭐 이렇게 빨간 티셔츠 입고 응원 가야 되나? 응원 좀 해주세요. 2081님이 영화 리얼 스틸 같은 시대가 곧 다가올 것 같네요라고. 그 영화는 격투기 하는 거였죠. 복싱. 로봇을 복싱 선수로 키워서 그걸로 이제 막 돈을 벌고 다니는 그런 내용. 얼마나 걸릴까요? 그 시대는? 뭐 지금 했죠. 복싱을 했어요. 로봇들이 중국에서. 그러니까 단계별로 보면은 초창기의 리얼 스틸을 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영화처럼 그런 뛰어난 퍼포먼스까지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왔죠. 그런데
그런 스포츠를 보시기보다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네. 진짜 기업 현장, 산업 현장에서 로봇들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보는 게 좋을 거다. 뭐 스포츠로 기술력을 측정할 수는 있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산업적으로 우선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공장에 로봇 들어갔대. 뭐 이런 거에 더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미 공장 생산 라인에 투입했다라는 뉴스들이 나옵니다. 네. 실제로 자동차 생산 현장에 뭐 예를 들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그 계획을 밝혔죠. 현대차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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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자기네 생산 라인에 뭐 10,000대까지 휴머노이드를 넣을 것이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네, 네, 네.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나 가고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시험 단계예요. 시험. 예를 들어서 테슬라라고 할게요. 테슬라의 자동차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주문한 테슬라 자동차를 인도받았어요. 네. 그런데 그 차에 로봇이 과연 일을 해서 뭔가 한 게 있는가? 지금은 없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쓰이지는 않는 거예요. 하지만 곧 쓰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 곧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에는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또 그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무엇을 하느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갖다 바퀴 달고 뭐 유리 달고 용접하고 하는 것까지는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네. 일단은 뭐 외관 검사라든지 네. 비전을 활용하는 것들은 당장 또 되겠더라고요. 네, 그런 단순한 뭐 검사 같은 거는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그 시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몇 군데서 시험을 해봤는데, 야 이거 괜찮은데라는 결과까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쓰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쓰겠죠. 이제 언젠가는 쓰겠는데 그게 아마 늦어도 내년에는 쓰일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늦어도 내년엔 그렇죠.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기 찌그러졌어요. 여기 도장 조금 까졌어요. 그런 거. 이런 식으로는 이제 해줄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최근에 좀 충격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임신 로봇이 나온다. 그거요. 중국에서 물론 이거 뭐 외신이 확인해 보니까 뭐 가짜 뉴스다 이런 지적이 좀 있긴 했는데, 네네. 이게 사실 여부는 일단 뒤로 하고 임신을 대신해 주는 로봇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겁니까? 이건 저한테 물어볼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약간 뭔가 생물학, 예, 바이오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함부로 추측할 수는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전체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면 네. 인간이 상상했던 많은 기술들이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임신을 대신해주는 그런 기술들 이런 것들은 수십 년 전부터 영화의 소재였어요. 그렇죠,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언젠가는 이런 것도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그거에 대한 무슨 클루라든가 뭐 시작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느냐? 저는 못 봤어요. 뭐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겠지만 뭐 의미 있는 결과를 저는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그런 것 같아요. 로봇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다가 한 번씩 이제 섬뜩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왜 그 로봇 마더였나 마더 로봇 뭐 그런 비슷한 제목이 있었는데 로봇이 엄마 역할을 해주는 그 영화도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이가 계속 로봇을 엄마로 믿고 따르고 그렇죠. 그 로봇이 막 모성애를 보여주고 이게 참 헷갈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요. 로봇의 패권 전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지금 가장 앞서 있는 거는 저희가 일부에서 AI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로봇 분야도 역시 미국과 중국이겠죠. 그렇죠. G2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의 절반이 AI이기 때문에 AI를 잘한다라는 건 휴머노이드 로봇을 잘한다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혹시 그러면 미국이랑 중국이랑 지향하는 로봇의 모델이나 전략이 좀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까?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일단 시죠? 형태로 보면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면 미국은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은 뭐 기업들이 로봇을 만들고 있긴 하지만 그 뒤에는 중국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기획을 한 결과물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대 정부 같은 구도가 눈에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는 AI 측면에서 보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AI를 중심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바라보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기술이 일단 주도권을 잡고 있고 하드웨어에 AI를 접목시키는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주도권이
미국은 AI가 주도권이라면 중국은 하드웨어, 기계 쪽이 주도권인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데모를 보여주더라도 네. 즉흥적으로 로봇이 잘 알아서 하는 뭐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로봇이 알아서 판단해서 그냥 수행하는 아하. 이런 강점을 보이는 데모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 그러다 네. 보니 산업 현장에서 다양한 일들을 수행하는 이런 데모들을 보이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가 중심이고 기계가 중심이다 보니까 운동 성능이 뛰어난 그런 걸 위주로 데모가 선보여지고 리모트 컨트롤 하고 있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이렇게 아하. 좀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어떤 걸 더 많이 강조하고 자랑하는가를 보면 약간의 방향성이 보이네요. 네네네. 그 로봇을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중국은 그럼 또 어디까지 도입을 하고 있을까? 아까 뭐 테슬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네네. 산업이라면 어디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 그런 수요처를 찾는 모습에서 약간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디다 쓸 것인가? 예, 이 로봇을 잘 만들었는데 정부가 막 드라이빙을 강하게 걸어갖고 10년간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예. 이거 어디다 쓰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티가 역력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수요자 중심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수요자들을 지금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한 느낌. 그래서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난 공장이 자기네 있어. 공장에서. 나 전기 자동차 만드는 공장이 있어. 여기도 들어갈 거야. 여기 들어가려면 이러이러이러한 일부터 시작하자라고 아예 기획이 거기서부터 돼갖고 갔기 때문에 수요처를 찾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유리한 이런 방향이고요. 그렇지만 단가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훨씬 앞서고 있고 이런 국가 간의 장단점이 극명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또 특정 역할을 염두에 두고 만들면 오히려 그쪽으로 더 특화돼서 또 빠르게 개발이 될 수도 있을 테고요. 4156님이 들으면 들을수록 신기한 세상 이야기 앞으로 로봇 세상이 기대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한재권 교수와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교수님 아까 그 AI랑 이야기 이제 접목하는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AI도 지금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고 나중에 이 로봇 이른바 피지컬 AI라고 하는 걸 이제 접목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그건 어느 정도까지 와 있을까요? 피지컬 AI가 AI의 넥스트 스텝 다음번 AI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지금 AI는 스크린에 갇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뭐 PC라던가 노트북, 스마트폰 이런 데서 작동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인간의 일을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크린 밖으로 벗어나는 게 피지컬 AI, 즉 물리적인 세상. 그래서 로봇에 얹혀져서 로봇이 행동함으로써 AI가 서비스할 수 있는 공간. 행동하는 AI. 네, 그런 것을 피지컬 AI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로봇의 AI가 들어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뭔가 로봇이 자기가 알아서 서비스를 해주고 뭔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때 그러면 그 AI는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AI의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행동하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로봇은 움직이는 기계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데이터. 근데 LLM 같은 경우 뭐 챗GPT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텍스트 데이터가 중요했잖아요. 그렇죠. 말을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텍스트라는 형태를 띈 데이터가 누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건 또 뭐 채팅 회사를 갖고 있다던가 뭐 SNS 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좀 유리했죠. 유리하고. 데이터가 많으니까. 예. 그런데 로봇의 힘을 빌어서 피지컬 AI, 물리적인 세계로 나오는 AI는 행동 데이터를 누가 갖고 있는가가 초점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행동 데이터는 누가 갖고 있을까요? 동영상이요. 동영상도 그 중에 하나였죠. 예. 그런데 그렇게 크게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동 데이터라는 게 굉장히 디테일한 데이터가 필요하더라고요. 큰 동작 같은 건 동영상이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일을 하는 거는 손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자잘한 일들이 중요한 퀄리티라서 그 데이터는 과연 누가 있는가 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누가 선점하는가, 데이터를 어떻게 쌓는가부터 시작을 해갖고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취득하는가, 행동을 어떻게 데이터화하는가부터 경쟁이 시작돼서 그러면 어디에 데이터가 많은가까지 그런 얘기와 그 전략들이 지금 막 난무한 상태입니다. 그 뭐 공작 기계에서 뭐 쇠를 깎는다라고 하면 네. 그걸 작업하는 사람의 손끝의 움직임 작은 거 이런 건 영상에 잘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일이고. 그럼 그거를 또 어떻게 학습을 합니까? 그냥 단순히 동영상 틀어주고 야 너 이거 봐라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옛날에 우리가 CD 넣어서 아니면 디스켓 넣어서 파일만 복사하면 되는 건지 로봇이 그럼 이걸 어떻게 학습을 하게 돼요? 지금 현재 상황과 미래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나와 있는 기술로 가장 효과적인 거는 VR 기기입니다. VR 기기로. 그 HMD라고 부르죠.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사람이 이렇게 눈앞에다 뭘 이렇게 끼고, 푹 끼고 고글처럼. 고글처럼 끼고 가상 환경에서 게임하는 거잖아요. 네. 뭐 메타버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 기계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로봇이 보듯이. 왜냐하면 그 기계가 사람의 손을 봐요. 그러니까 로봇이 본인이 1인칭인 것처럼. 네, 1인칭으로 하는 사람이 이제 움직이는 행동을 그 VR 기기는 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사람의 움직이는 행동을 따서 가상 환경에다 놓고 가상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 아바타가 인간의 움직임과 똑같이 움직이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상 환경에서 게임을 했단 말이에요. 골프도 네. 치고 테니스도 치고 그 기계를 이용해서 인간의 움직임을 데이터화하자. 요게 좋아요. 그 VR 기기를 끼고 네. 골프 스윙 한 100번, 200번 해서 보여주면 그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행동이 데이터가 되죠.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데이터로 따를 때 VR 기기를 이용하자가 지금의 약간의 대세 같은 분위기예요. 그런데 저희도 A로봇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다른 어떤 기술보다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정말 이게 해답이야 도장 꽝 이게 100점짜리야 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저희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답답함을 느낄 때도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더 디테일한 게 필요해요. 더 디테일하게. 네. 그리고 데이터를 모으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뭔가 하나의 작업을 하는데 한 5분, 10분 걸렸다고 해요. 예. 어떤 일 하나를 하는데 그러면은 한 시간에 10분 걸렸다 하나가 10분 걸렸으면 한 시간에 6개밖에 수집을 못해요. 학습을 많이 못 시켜준다. 네. 그리고 AI는 데이터의 양도 중요한데 그렇게 양을 그렇게 크게 많이 못 늘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하는 방법이 네. 그러면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합성을 하자. 합성이요? 네. 컴퓨터 시뮬레이션 공간 안에서 이거를 이런저런 환경을 컴퓨터가 막 연출해 가면서 그 컴퓨터 안에서 데이터를 만들어내자. 처음에 모방학습이라고 하는데 VR 기기로 해서 습득한 데이터가 한 100개 정도 되면 네. 그 100개를 기반으로 이걸 막 퍼뜨려보자. 이거를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 이걸 시뮬레이션에서 하는 것, 이것은 그 뭐랄까요, 컴퓨터를 잘하는 회사, 시뮬레이션을 잘하는 회사들이 각광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데이터 한 10만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로봇 입장에서 보면은 한 명이 나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한 10,000명의 선생님이 동시에 나를 가르쳐 주는. 내가 10,000개가 돼서 동시에 수행해보는. 그 나루토라는 그 애니메이션 예, 아십니까? 예. 거기 보면은 뭐 자기가 막 한 100개가 쫙 돼갖고 싸우잖아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 안에서는 자기 로봇이 하나가 아니라 한 100대 1000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빠르게 학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뮬레이터 안에서 빠르게 많이 만들어내는 것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제시되고 있는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면 끝이냐? 아닐 거라고 봐요. 사람들은 더 좋은 걸 필요로 할 거고 데이터 네. 습득하는 방법도 인간이 하는 것을 모델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인간이 과연 저렇게 공부를 하는가라고 생각해보면 아니에요. 인간은요 네. 어깨너머로 배워요. 특히 도제식으로. 예, 선배들이 또는 예. 이제 뭐 멘토들이 예. 저 잘 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탁 하고 다 봤지. 해 이렇게 그죠? 하거든요. 야 이렇게 딱딱 하면 되잖아.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안 돼? 예. 한 번 본 거 갖고 자기가 뭐 해봐야죠. 꾸역꾸역 해봐야 돼요. 그러다 이제 혼도 나고 그렇죠. 실수도 해보고. 그렇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 뭔가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하는 거를 비디오로 딱 찍었을 때 그거를 가지고 데이터화 할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VR로 가르쳐 준 거나 영상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걸로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로봇이 혼자 해보고 그럼 스스로 아까 분명 한재윤 교수님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되네. 이걸 또 생각을 해서 그럼 본인이 또 변형을 해보고 이렇게 될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제한 단계입니다. 연구 단계. 다양한 방식으로. 네, 지금 그래서 백가쟁명식으로 이런 건 어때, 저런 건 어때라고 수도 없이 많은 제안들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중에 어떤 좋은 성과를 거두는 무언가가 있겠죠. 그럼 이제 그 방법으로 다들 이제 또 와, 오르르 몰려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 생각합니다. 로봇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학습시킬 것인가. 네. 우리나라 스타일대로 하면 안 됩니까? 주입식 교육 로봇 다 이제 한 30대 교실 안에 앉혀놓고 잘 들어 이렇게 하면서.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놀랍게도 20여 년 전에 휴머노이드 로봇, 이족 보행 로봇 거의 일본 혼다의 아시모 네. 예, 거의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내놨었어요. 맞죠. 휴보. 휴보. 네. 근데 그 이후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는데 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그때 그 기술에 멈춰 있진 않을까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그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네네네. 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너무 아쉽죠. 그 옛날이라고 해봤자 20년. 그때는 일본과 한국이 많이 회자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근데 일본과 한국은 뭔가 좀 뒤처진 듯한 느낌까지 가고 있죠. 우리도 우리지만 일본도 참 아쉬울 거예요. 그렇죠. 그때 뭐 혼다 아시모가 막 진짜 혼자 걸어다니고 막 외교 무대를 그 혼다 아시모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막 자랑하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휴보도 그렇고. 네, 오바마 대통령이 방일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랑 같이 축구하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혼다 아시모랑. 네. 그런데 그거 다 어디 갔지? 라고 보는 거죠. 일단은 기술이 그때 기술하고 지금 기술하고 다르다가 첫 번째. 기술 자체가요? 네, 기술이 다르다. 부품들도 다르다. 완전히 다른 로봇으로 메커니즘이 완전 다른 거예요. 네, 변신했다가 하나가 있고 그 변신을 한 주역들은 미국이었다. 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실기를 한 게 이 산업적으로 연구 단계에서 산업 단계로 넘어오는 그 단계에서 뭔가 놓쳤어요. 왜냐하면 휴머노이드 로봇 이거 돈 안 되는데? 라고 너무 섣부르게 판단한 거죠. 앞으로 미래를 그렇게 많이 바라보질 못하고 지금 한 3년 5년 뒤에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돈 되는 거 아닌데 이거 너무 비싸게만 만들었지 이거 갖고 뭐 했어 이런 판단을 해서 연구 개발이 안 되고 산업화가 안 된 이런 아쉬운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꾸역꾸역 했던 거죠. 아니에요, 될 거예요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은 그 휴보라는 게 나온 게 2000년대 완전 초반이었잖아요. 네네. 그때도 교수님도 그걸 보시고 네. 이 방향으로 가야겠다라고 그때부터 생각하기 사실은 쉽지는 않았을 텐데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네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연구할 수 있는 기반 또 그런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부품들이 좀 있습니다만 또 당시에는 또 그게 안 돼 있었을까요? 네, 생태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참 미약했죠. 그런데 한 10년 뒤, 그때로부터 10년 뒤, 즉 2015년쯤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는데 다파 로보틱스 챌린지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재난 구조용 로봇 대회가 열렸었어요. 다르파. 예, 미국의 국방성 산하 연구 조직인 다르파가 굉장히 큰 규모의 로봇 대회를 열었죠. 그때 카이스트의 휴보가 우승을 하면서 스타덤에 올랐고 맞아요. 그게 지금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이어졌죠. 네. 그때까지가 우리나라의 전성기가 아니었나라고 보여집니다. 아쉽게도 그때까지가. 네. 그 영상 지금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운전하고 가서 차에서 내려서 문을 열고 뭐 소화전 같은 거 틀고 막 이렇게 계단 올라가고 이런 거. 저도 그때 다른 팀으로 출전을 했었고 저도 결승까지 갔었고 제가 팀 리더를 했었고 저희는 이제 중위권을 했어요. 그때 같이 하셨구나. 네, 저희 한 10몇 등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10몇 등을 주목해 주진 않았을 것 같고 1등 했던 카이스트의 휴보를 이제 전 세계에서 이게 스타로 만들어주면서 그때 그 동력을 계속 발전시켰으면 근데 미국은 그때 그 동력으로 10년간 온 거예요 지금.
지금 테슬라나 뭐 피규어나 아마존이나 여기서 활약하고 있는 연구자들은 그때 다파 로보틱스 챌린지의 출전자들입니다. 그러게요. 아직 갈 길이 멀고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성공 예감이 이대옵니다는 벌써 또 마칠 시간. 이거 아쉽네. 계속해서 좀 우리가 많이 듣겠습니다. 네네. 갈 길이 머니까요. 멀죠.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한재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성공예감 주말판 별책 부록이 나가는 날입니다.